30년간 일만 하고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아내의 태도를 보니 화가 나요. 날 귀찮게 여기더니 이젠 다시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냉장고 정리와 반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며 따라다녀요. 잠깐 근처에 친구들 모임에 가도 언제 오느냐고 전화가 와요. 친구들은 황혼신혼이라고 놀리는데 갑갑해서 짜증이 쏟아져요. 이 모두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도 쓰고 있는 그 녹슨 남성성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성이 무시하며 억압해오던 여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용적이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외유 내강의 변화는 모든 것에 윤활유 역할을 하며 도와줍니다.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아주 하고 싶어 하던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하던 중년들이 은퇴 준비를 하시고 또 어느새 퇴직했다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드는 첫 생각은 뭐야, 아직 한창인데 이제 물이 오르는 경륜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인데 벌써 참 아깝다 였습니다. 60세, 63세 이렇게 퇴직하기엔 너무 빨라요. 이 나이의 분들을 보면 아직 젊거든요. 자, 모두들 고민은 은퇴 후 이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돈 문제, 건강, 또 삶의 여가, 관계의 문제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며 같이 상의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저 나이에 저 상황에서 풀어나가야 할 심리 문제 또 관계의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남성이여 여성성을 끌어올려 새롭게 태어나자입니다. 출근할 곳이 없어진 남자와 그런 남편을 감당해야 하는 이 부부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인으로서는 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던 남자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동거를 해야 하는, 어쩌면 이게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남편이 가만히 보니 이 부인의 얼굴에서 그러한 낭패감을 읽을 때 이 배신감을 느끼며 또 서운해지죠. 이건 이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니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 수십 년을 길들인 이 생활과 습관의 문제이죠. 이 남자는 평일 오후 2시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A 씨는 정년 퇴직 1년이 되었는데 경비원 자리라도 다시 나가 일하려 합니다. 집에 있어 보니 이 아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청소, 식사, 일 처리를 계속 자신이 지적을 하게 되니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 자신이 그렇게 해온 일인데 마치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일 지적하듯이 간섭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남자는 평생 월급을 갖다 바치며 헌신했는데 이제 늙어서 내 자리 하나 없는 신세가 우울합니다. 이 수면 습관이 달라서 이 오래전부터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지금 비수 같은 말을 날려 상처투성이 관계로 악화되니 이 점점 회복하는 것은 더 힘들겠다고 한숨을 쉽니다. 이 두 분을 상담해 보니 이번 갈등은 갑자기 터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애견된 문제였음이 좀 드러났습니다. 각방을 써오면서 저녁 한 끼 같이 먹을 때 말고는 이 대화가 없는 부부였죠. 서로 눈을 맞추지 않는 부부에게 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이 오더는 두 사람을 정말 즐거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가 우울증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두 아이를 결혼시켜 내보내고 시작된 아내의 공허한 우울증은 이 좋아하던 친구들 모임도 가지 않고 좋아하던 탁구도 흥미를 잃게 만들어서 그냥 TV 앞에서 식물인간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남자는 퇴직 후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 늙어버린 신체, 또 어떤 직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윗자리의 존재감 등이 사라진 뒤에 허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우울감에만 스스로 불상타 여기며 이 자기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 에너지가 없는 두 사람은 대화가 순탄히 이어지지 못하니 저는 각자 최근 3년간의 심경을 좀 적어서 같이 읽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겪은 일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름을 알고 그 다름을 알아채리고 또 공감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 공감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꺾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상대가 힘들었구나 하는 그런 이해와 그냥 표현임을 좀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은퇴 후에 두 사람이 갑자기 하게 된 이 시간은 할 수 없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다시 남자가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이 솔루션은 아닙니다. 정신없이 쫓아가던 시간을 이제는 이 두 사람의 밥상 위에 내려놓고 정말 자식을 빼고 두 사람만을 위해 편집하는 것이죠. 이 아내분은 우울 치료 약을 드시면 좀 먼저 달라졌습니다. TV 앞에서 벗어나 좀 남편과 대화를 좀 주도하며 두 사람은 이제 매일 눈을 좀 맞추게 되었어요. 이 부부 치료적 대화에서는 이 논쟁하게 되는 금기가 되는 주제를 건드리지 않아야 하죠. 그냥 두 사람이 손을 뻗으면 할 수 있는 쉬운 실천부터 하며 일상의 대화와 일상의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MBTI 등 이렇게 심리 검사로 성격 분석을 해보니 이 반대의 성향이면서 이 아내분이 오히려 이 남성적임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남자가 권위적이고 지적하며 흥분하는 그러한 성향이 정말 독재자처럼 남성적 같지만 오히려 여성적인 성향이었어요. 이 아내분은 섬세함보다는 이 추진력이 강하고 서글서글하며 외향적인 사교형이었습니다. 이 남편분은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이며 충동적인 것을 좀 싫어하고 매사에 계획적이며 꼼꼼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러니 아내의 살림이 마음에 안 드니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인드 닥터. 두 사람의 부부치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잔소리꾼 남편은 주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이 풍부하니 이 요리를 뒤늦게 배워 재밌고 잘하고 싶은 알게 됐고, 이 집안을 청소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정말 이 자신도 또 그 옆에 부인도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여성성의 부정적인 면인 이 좀 짜증과 잔소리는 좀 건강해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니 좀 없어졌어요. 아내는 이전처럼 밖으로 아주 나가서 그 뛰어난 사교술과 서글한 성품으로 이 지역 사교계를 다시 주름잡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닿아서 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서 아주 밝아졌는데 이 일을 하며 얻는 보람과 성취감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은퇴 후에 이 장년과 노년의 부부들을 보면 정말 이분들처럼 부부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기막혀 드러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남성 안의 이 여성성은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좋은 현상이고 잘 관리하여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젊음이 사라진 뒤 노년에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의 이 내면에 이 억압된 여성성을 퍼올려야 합니다. 남성이 장년 이후에 피할 수 없는 외로움, 자괴감, 좌절과 피해의식에 따른 짜증, 이 분노와 공격성, 의심과 편향성, 이분법적인 생각, 성기능 저하와 신체적 쇠락에 따른 우울, 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욱하는 이 폭력성까지 이 모두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도 쓰고 있는 그 녹슨 남성성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드로겐이 줄어들어 남성성이 죽게 되었는데 이 여성성을 퍼올려니 이 무슨 이야기냐고 반감이 되시나요? 이 사실 이 남자는 이미 여성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부인하고 마음구석에 그냥 구겨 쑤셔 넣어왔습니다. 이 남성이 여행에서 그 풍광에 감탄하면서 그 끄적인 글귀라든지 글짓기, 부하 직원이 안쓰러울 때 좀 더 챙겨준 그 너그러움, 이 술에 취해서 이 날선 남성성이 좀 고개를 숙일 때 그 안에서 나왔던 그 기분파적인
긍정성과 어휘력, 또 귀가 후에 술김에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안아준 그 애정 표현, 순간순간 번뜩인 아이디어와 직관적인 통찰력까지 이 모두 이 여성성이 발현된 것이라면 이제 이해를 하시겠나요? 저 사례에서 말씀드린 그 남성분처럼 요리와 집안일은 그건 못하겠다고요? 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내의 영역을 흔드는 위험한 짓입니다. 이 조강지처의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으면 되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남성이 그동안 이 사회라는 전장에서 써왔던 이 갑옷과 무기를 벗고 버리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해온 어떤 기선제압, 돌격, 이 평화와 공정보다는 너 죽고 나 살자라는 필사의 공격성, 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굴복시키려는 어떤 정복욕, 자, 이런 걸 버리면 됩니다. 이런 무기들이 노후에, 은퇴 후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찌르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의도적으로 이것들과 애서 이별을 합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남성을 잘 살게 해줄 이 마지막으로 가슴에 숨긴 비장의 무기는 이 관용성과 유연성입니다. 이 자존감의 필수적인 자기 효능감, 이 자기 조절력이 중요하지만 이 부드러운 이 외유 내강의 너그러운 남자가 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하지 않고 옹고직 노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남성들의 폭력의 원인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식사를 제때 차려주지 않아서,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여겨서, 성관계를 거부당해서, 이러한 원인들이 폭력의 원인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집에 돌아와서 전투에 쓰던 칼을 사소한 일에 휘둘른 것이었죠. 이렇게 쉽게 분노한다는 것은 은퇴해서 위축된 남성이 더욱 아내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긴 아내에게 의지하게 되고, 또 노후의 건강과 돈 문제, 이 관계 문제 등에 불안하고 무서워진 그러한 마음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잘 살아가는 비법은 남성이 무시하며 억압해오던 여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용적이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외유 내강의 변화는 사실 모든 것에 이 윤활유 역할을 하며 도와줍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이 돌발 상황을 유연하게 잘 대처하게 만들어주며 이 창의적인 생각까지 하게 이끌고 경직된 얼굴을 부드럽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 혈관, 심장 문제 등은 흥분하고 조급한 태도에서 악화되는 것은 이미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대화는 치매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안드로겐, 에스트로겐보다 이 여성성의 심리 호르몬은 남성을 새로운 면모로 탄생시키고 노후에 삶의 질을 올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습니다.